우리가 오늘 공부할 챕터의 이름은 Electrolyzis라는 챕터예요.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겠죠? 자, electro라는 말을 들어가 있으면 electro는 전기를 사용한다. using electricity. 그래서 electrolysis의 definition에서 먼저 써줘야 될 건 using electricity. lysis는 뭘까요? lysis는 분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breakdown. 그래서 예를 들면 photolysis 하면 photo는 빛을 의미해요. 빛은 빛 광자의 한자를 가지고 있어서 광분해가 되겠고요. hydrolysis 하면 hydro는 water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ater를 사용해서 using water break down chemicals는 hydrolysis가 되겠습니다. electrolysis는 electricity를 사용해서 lysis, 분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챕터에서 physical separation을 배웠었어요. 어떤 것들을 배웠었냐? 믹스처랑 컴파운드가 있는데 믹스처는 분리가 가능한데 컴파운드는 분해할 수 없다. 왜? 지금 여기 보면 믹스처에는 저기 핑크색, 하늘 색깔인 애들이 있고 초록색, 노란 색깔인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두색, 검은색, 빨간 색깔인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핑크색, 파란색을 A, 초록색, 노란색을 B,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을 C라고 했을 때 A 따로, B 따로, C 따로 분리할 수 있었죠. 챕터 2에서 배웠었어요. 세퍼레이션 하는 방법들. 그런데 컴파운드에서는요. 저 컴파운드를 보고 있으면 파란 색깔하고 핑크색이 있는데 파란 색깔하고 핑크색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요. 핑크색 따로, 파란색 따로? 할 수 없어요. 그쵸? 왜냐면 그거는 physical separation이 아니라 chemical separation이기 때문이에요. 믹스처라는 건 뭐였죠? 믹스처라는 건 서로 다른 chemical substances들이 physically mix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비타민 C, 워터, 뭐 슈거 같은 것들이 섞여 있죠. 그럼 믹스처죠. 그 다음에 샌드 워터 같은 거, 워터랑 샌드가 섞여 있죠. 우리 그 다음에 DNA도 일종의 믹스처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믹스처고 컴파운드는 서로 다른 엘리먼트들이 케미컬 본드로 조인 되어져 있는 게 컴파운드였죠. 세퍼레이션은 분리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 가지 substance들은 각각 분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의 세퍼레이션 프로세스들이 있었죠. 자, 하나씩 보면 liquid와 insoluble solid. insoluble은 녹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워터랑 샌드 같은 거. 샌드가 워터에 녹나요? 안 녹죠. 샌드랑 워터가 섞여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분류할 수 있어요? filtration. filtration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체 같은 거에 거름망 같은 거에 걸러내는 거죠. 그 다음 liquid와 soluble solid. soluble은 녹는다 라는 뜻이에요. 녹는다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로는 다른 단어죠. 예를 들면 melting에 녹는다는 열로 녹이는 거고 by heating으로 하는 거고 melting point에서 녹인다에 dissolve로 녹이는 거는 워터에 녹이는 거였어요. 녹는다는 의미가 다르죠. 그럼 ice는 melting일까요? dissolving일까요? ice는 melting이죠. 아이스크림도 melting이죠. 그쵸? 그러면은 dissolving은 뭐 있어요? 소금을 물에 녹인다 할 때는 dissolve죠. 여기서 말하는 soluble은 그 dissolve의 의미의 녹는다를 가지고 있어요. 소금물 어떻게 분리해내죠? 첫 번째 evaporation. 소금에다가 물을 섞어요. 그 다음에 소금만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끓이면 evaporating dish에다가 물을 끓여야 되죠. evaporating dish에다가 이 믹스처 소금물을 넣고 열을 가해서 보글보글 끓이면 워터는 증발해서 날아가고 소금은 거기에 남아서 구운 소금이 되겠죠. 파우더 모양의 하얀 색깔 가루 소금. 반면에 crystallization도 있어요. 이거는 뭐였죠? 여러분 락캔디 알아요? 락캔디? 그쵸? 수정 알아요? 자수정? 소금 중에서도 그 구운 소금이 있고 김장김치 만들 때 쓰는 굵은 소금이 있어요. 굵은 소금은 크리스탈 모양이죠. 반짝반짝하죠. 그 크리스탈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요? 자, 물에다가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소금을 더 녹여요.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그 다음에 조금 온도를 높여서 그럼 더 녹일 수 있죠? 더 소금을 녹여요. 또 온도를 높여서 또 소금을 더 녹여요. 언제까지? 더 이상 온도를 높여도 소금을 더 녹일 수 없을 때까지. 그 상태에서 쿨링을 시키면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원래는 녹았었던 소금들이
어떻게 돼요? 결정체, 즉 크리스탈을 만들면서 녹지 않는 형태로 변해요. 그게 바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죠. 이때 온도를 더 높여도 녹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솔루션이 소금을 녹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솔루션을 우리가 슈퍼 세츄레이티드 솔루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해볼까요? 시작. 슈퍼 세츄레이티드 솔루션. 이게 뭐죠? 아주 뜨거운 상태의 솔루션인데 여기에 더 이상의 솔루트가 녹지 않는 경우 쿨링을 시키면 크리스탈이 만들어진다. 솔유블 솔리드, 솔유블 솔리드가 섞여 있을 때 이건 뭐죠? 소금 A와 소금 B가 섞여 있을 때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잉크와 잉크가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감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핑크색 물감은 핑크색이 아니라 빨간 색깔하고 하얀 색깔 물감이 서로 섞여 있어서 핑크색인 거죠. 그럼 빨간 색깔 잉크랑 하얀 색깔 잉크를 분리하고 싶으면 크로마토그라피를 사용했어요.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솔유블 솔리드, 인솔유블 솔리드 소금하고 샌드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물에다가 먼저 녹여요. 그 다음 필트레이션을 해요. 그러면은 샌드하고 소금물하고 분류가 됐죠? 그럼 이제 소금물은 뭐 하면 돼요? evaporation이나 crystallization 하면 분리돼야 안 돼요? 그런 것들 우리 배웠었죠? 그쵸? 그 다음 liquid 섞여 있을 때 근데 immiscible 자 immiscible 뜻 기억하나요? immis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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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섞이지 않는 immiscible liquid 예를 들면 올리브 오일하고 워터하고 섞으면 섞이나요? 아니. 이런 것들이 immiscible liquids예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분리해내면 되나요? 첫 번째, decanting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decanting은 그냥 쪼르르르 하고 저렇게 따라 내는 거예요. 보이나요? decanting? 쪼르르 따라 내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남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죠? decanting? decanting using fractional column. 저거 이제 fractional column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separating column이에요. separating column을 사용해서 아래 거 먼저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miscible liquid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missible은 섞이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주 물하고 알코올이 섞여 있는 상태죠. 어떻게 하면 물하고 알코올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고 에탄올은 예를 들면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5도에서 끓는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 믹스처 섞여 있는 믹스처에게 85도씨를 주면 워터는 끓어요 안 끓어요? 안 그러죠? 다른 리퀴드 에탄올은 끓어요 안 끓어요? 그러면 가스로 변한 에탄올이 저 밖에 보이는 프랙셔널 컬럼으로 갔다가 프랙셔널 컬럼은 차갑죠? 그럼 가스가 무엇으로 다시 변해요? 리퀴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슨 단어로 부르죠? 가스가 리퀴드로 변하는 거? 컨덴세이션. 컨덴세이션을 해서 다시 에탄올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코니컬 플라스크에 담겨져 있는 건 에탄올. 더 이상 리액션이 진행되지 않을 때 저 라운드 보튼 플라스크에 담겨져 있는 건 워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우리가 이 실험을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지금 저기 히팅 가하는 플라스크가 하필이면 라운드 보튼 플라스크일까요? 그 힐을 좀 넣었는데 더 빠르게. 정답.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레버러토리에서 실험을 할 때 열을 가할 때는 라운드 보튼 플라스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되나요? 자, 근데 만약에 두 리퀴드의 보일링 포인트가 서로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100도인데 워터라서 만약에 하나는 보일링 포인트가 95도다. 이러면 95도에서 워터가 조금 이베포레이션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니까 이 경우에는 일반 디스틸레이션을 쓸 수가 없고 프랙셔널 디스틸레이션을 씁니다. 프랙셔널 디스틸레이션은 라운드 보튼 플라스크 위에 프랙셔널 컬럼이 있어요. 그죠? 프랙셔널 컬럼이 있어서 한 번 더 그 프랙셔널 컬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워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정확하게 95도가 됐다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증발했던 워터 스팀은 그 프랙셔널 컬럼에 있는 그 유리 비드들이 차가워서 다시 콘덴세이션을 거쳐서 밑으로 떨어지고 에탄올은 이 지금 프랙셔널 컬럼에 있는 구슬들이 95도니까 본인의 보일링 포인트가 95도니까 그냥 그대로 따뜻하네 하고 가스로 날아가서 프랙셔널 디스틸레이션 콜럼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chemical separation. chemical separation은 physical separation과는 그 결이 달라요. chemical separation은 이미 chemical bond로 이어져 있는 아이들을 그 bond를 뜯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원우가 팔다리가 있는데 팔을 뜯는 거예요. 다리를 뜯는 거예요. 그쵸? 이게 chemical separation이에요. physical separation은 이 방에 원우도 있고 수민이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원우만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분리하는 거, 이게 physical separation입니다. 자, 여기 지금 파란 색깔하고 핑크 색깔 컴파운드가 있어요. 얘를 파란 색깔과 핑크색으로 분리해내는 게 chemical separation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physical separation은 chemical separation이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chemical separation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챕터의 제목인 electrolysis를 이용해서 chemical separation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는 이 컴파운드는 아이오닉 컴파운드예요. 무슨 컴파운드요? 아이오닉 컴파운드예요. 알겠나요? 아이오닉 컴파운드, 예를 들면 NaCl 또는 MgCl2 또는 Na2SO4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뭐랑 뭐를 가지고 있죠? 캣 아이언하고 아이언. 그렇죠. 캣 아이언하고 언 아이언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파란 색깔이 캣 아이언, 핑크 색깔이 언 아이언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캣 아이언은 플러스, 언 아이언은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어야 되죠. 즉 얘는 아이오닉 컴파운드예요. 이때 내가 만약에 양쪽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기를 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언 아이언은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거고 캣 아이언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이걸 이용해서 저 컴파운드를 띄워놓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electricity를 이용해서. 그래서 언아이온은 플러스로, 캣아이온은 마이너스로 가죠. 그래서 언아이온이 도달한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는 저쪽 터미널을 에노드라고 부를 거예요. 언아이온이 도착하는 곳이니까 에노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무조건 마이너스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에노드 하면 마이너스 터미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에노드는 플러스 포지티브 터미널이다. 왜? 언아이온을 어트랙하는 곳이니까. 반대로 캐소드는 캣아이온을 어트랙해야 되고 캣아이온 플러스니까 본인은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Electrolysis는 그럼 뭐죠? Breakdown of chemical compound using electricity. 전기를 이용해서 컴파운드를 엘리먼트로 나누는 것이 electrolysis다. 자, 우리 지금 그냥 외워볼까요? electrolysis란 breakdown of chemical compound into its elements using electricity. 다시 breakdown of chemical compound into its elements using electricity. 마지막으로 한 번 더 breakdown of chemical compound into its elements using electricity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게 아이오닉 컴파운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라티스에 존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여기에 작은 게 캣아이온, 그다음 초록색깔 큰 동그라미가 언아이온일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공해주면 아이온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왜죠? 라티스에는 아이오닉 본드가 굉장히 강해서 아무리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준다고 해도 캣아이온과 언아이온이 저 라티스를 빠져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티스에 있는 픽스드 아이온들을, 자, 시험에서 이게 1점이에요. 픽스드 아이온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프리 아이온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멜팅, 녹이는 겁니다. 라티스 스트럭처에 열을 가하면 이 파티클들이 키네틱 에너지를 얻어서 저렇게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로 변하죠. 두 번째, 만약에 얘가 워터 솔유블이라면, 물에 녹는 애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dissolving, 물에다가 녹이면 그러면 free ionic structure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얘를 솔유블하면 물에다 녹이고 인솔유블하면 열에 녹이는 건데 어느 쪽이 조금 더 선호하는 방법일까요? 그 디솔브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evaporate 할 수도 evaporate 할 수도 있어서. 있어서. 오, 좋은 지적이에요. 자, chemistry는 chemistry라는 학문 자체가 다른 서브젝트랑 굳이 연관을 짓는다면 두 개의 서브젝트랑 연관이 돼요. 하나는 이코노미, 하나는 비즈니스. 케미스트리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는 챕터들이 이코노믹하고 비즈니스예요. 실제로 우리가 케미스트리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가면 논문의 마지막 챕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즉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요.
케미스트리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브젝트 중에 두 개가 이코노믹하고 비즈니스예요. 고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선호하는 방법이 dissolving in water 하는 방법인데 이유는 열에 녹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생각해 볼게요. 거기서 우리가 이 일렉트롤리시스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소금을 녹일 거예요. 소금을 열로 녹일 거예요. 거의 뭐 몇천 도씨의 온도가 필요하겠죠. 그럼 전기를 얼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전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불로 태운다면 연료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 얼마예요? 너무 비싸죠. 물에 녹이는 건요? 너무 쉬워요. 가격도 싸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물에 녹이는 걸 선호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시험에서 2점짜리 문제 내지는 1점짜리 문제로 나와요. 어떻게? suggest 해라. 얘를 열에 녹이지 않고 멜팅하지 않고 디솔빙한 이유를 suggest 해라. suggest 문제는 시험에서 배운 적이 있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suggest라고 시작하는 문제는 너네들이 배운 적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나와요? 여러분의 common sense, 여러분의 common sense가 뭐죠? 상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때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요? melting은 high energy required고 그리고 뭐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그치? 이코노믹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오닉 라티스를 물에 녹이려면 얘가 녹는 애인지 안 녹는 애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물에 녹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솔유빌리티 테이블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여기 지금 보니까 모든 그룹 1 캣 아이온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는 솔유블하고 익셉션이 없대요. 그룹 1 누구누구 있죠? 리튬, 소디움, 포테시움, 그리고 밑에는 잘 안 쓰는 3명이 있죠. 자, 요거 3개는 외웁시다. 리튬, 소디움, 포테시움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전부 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녹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KCl, 포테시움이니까 무조건 솔유블. NaCl, Na니까 무조건 솔유블. Na2O, Na니까 무조건 솔유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무조건 솔유블. 왜? 그룹 1이니까. 자, 두 번째 암모니엄 NH4+. 여기서 4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조그맣게 밑에 써야 돼요. NH4+가 들어간 애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솔유블. 예를 들면 NH4OH 무조건 솔유블. NH4Br 솔유블. 나이트레이트 NO3- 여기서 마이너스는 위로 3는 밑으로 가는 애죠. NO3- 나이트레이트죠. 나이트레이트는 무조건 솔유블이에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Mg 괄호 열고 NO3 괄호 닫고 2 누구죠?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 무조건 솔유블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칼슘 나이트레이트 솔유블이고요. 징크 나이트레이트 솔유블이에요. 나이트레이트는 무조건 솔유블입니다.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의 아이온들, 즉 클로린 아이온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클로라이드. 여러분 클로린하고 클로린 아이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클로린은 Cl2, 클로린 애톰은 Cl, 클로린 아이온은 Cl-. 세 개 다 다른 겁니다. 클로린 아이온, 즉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이 세 개는 솔유블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MgCl2 솔유블이에요? 인솔유블이에요? 솔유블이에요. 왜? 클로라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징크 ZnBr2 솔유블이에요. 왜? Br- 솔유블이니까. 그러나 익셉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Ag 플러스 실버 클로라이드 AgCl은 인솔유블이에요. 실버 브로마이드 AgBr은 인솔유블이에요. 실버 I AgI는 인솔유블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뭐 같은 비슷한 예로 코퍼 플러스 저거 코퍼 1이죠. CuCl 인솔유블이에요. CuBr 인솔유블이에요. PbI2 인솔유블입니다. 징크 ZnI2 솔유블이에요. 왜? 익셉션의 징크는 없으니까. 아이오다이드는 원래 솔유블이니까.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밑에 애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페이트는 솔유블이다. 모든 설페이트는 솔유블이지만 칼슘 설페이트, 베리움 설페이트 같은 애들은 솔유블이 아니다. 내가 특별히 저 빨간 색깔로 표시해 놓은 아이들은 시험에서 아주 왕왕 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some key terms를 먼저 보고 우리가 일렉트롤리시스 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일렉트롤리시스를 하는 방법을 내가 그림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란색, 핑크색 컴파운드를 에이쿠어스나 아니면 리퀴드로 녹여놨어요.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어나이온은 플러스 차지로 옮겨갈 거고요. 플러스 차지였던 캐다이온은 마이너스 차지인 캐토드로 옮겨지겠죠? 명칭 이해 가죠? 네, 좋습니다. 그때 이 옮겨가는 애들, 캐다이온, 어나이온이 옮겨가는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일렉트로라이트라고 부른다.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에노드, 캐토드. 됐나요? 명칭이 익숙해졌으면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ample. 자, 내가 너네에게 example이라고 알려주지만 사실 시험에서 나오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다? 이 examples들밖에 없다. 선생님이 example로 NaCl을 가르쳐줬는데 시험에서는 KCl이 나왔어요. 뭐 같은 그룹 원이잖아요. NA랑 K랑. 어쨌든 그 example들밖에 없다. 잘 봐야 된다. 자, 일렉트롤리시스를 해봅시다. 누구 먼저 해볼까? 우리 수민이가 먼저 해봅시다. PbBr2를 할 거예요. 뭐부터 확인해야 되죠? 네, 솔루빌리티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PbBr2는 솔루블이에요? 인솔루블이에요? 솔루블인가요? 자, 봅시다. 얘는 BR이니까 솔루블이에요. 근데 PB가 익셉션에 있네요. 그러면 얘는 인솔루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멜팅을 해야 되죠. 그럼 PbBr2를 멜팅을 시켜봅시다. 373도씨에서 멜팅이 된다고 해요. 그럼 여기 일렉트롤리시스 셋업을 해놓고 PbBr2를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열을 가해줘야 라티스가 부서져서 프리 아이오닉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가 되는데 요게 뭐냐? 일렉트로라이트, 리퀴드 상태 일렉트로라이트. 그럼 이 안에는 그림으로 보면 뭐뭐가 있는 거냐? Pb2 플러스 캐다이온과 Br 마이너스 어나이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깨끗한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지저분한 모양입니다. 자, 이제는 일렉트로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일렉트로드란 무엇이냐? 우리가 일렉트롤리시스를 할 때 아까 전에 캐토드와 에노드가 있었죠. 캐토드와 에노드 역할을 해줄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막대기는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너트 할 것. 이너트하다는 건 뭐냐면요. 일렉트로라이트하고 이 막대기하고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케미컬 리액션이 웬만하면 잘 일어나지 않는 이너트한 애여야 되고요. 두 번째, 컨덕티비티. 전기를 컨덕트를 못하는 애를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이 막대기가 나무라던가 플라스틱이라던가 하면 전기 컨덕트가 안 되니까 캐다이온, 어나이온이 갖다 붙을 수가 없겠죠. 컨덕티비티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싸야 됩니다. 비싼 아이를 갖다가 쓰면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바로 그라파이트입니다. 그라파이트는 카본이죠. 카본. 그러면 얘는 이너트 할까요? 안 할까요? 그라파이트 이너트 해요. 그리고 그라파이트 컨덕티비티 하죠. 왜? 그라파이트 스트럭처가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본드를 3개밖에 안 만드는데 카본은 본드를 4개 만들 수 있는 애라서 본드 개수가 하나 모자란 일렉트론은 디로컬라이즈가 돼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돌아다니니까 컨덕티비티를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배웠죠? 그쵸? 그리고 쌓여. 그라파이트, 뭐가 그라파이트죠? 연필심이 그라파이트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일렉트로드를 집어 넣읍시다.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Pb2 플러스 캐다이온은 캐토드, 마이너스 일렉트로드, 캐토드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Br 마이너 어나이온은 에노드, 즉 플러스 일렉트로드에 옮겨가겠죠. 맞나요? 네, 그럼 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봅시다. 전기는 movement of charge예요. 그쵸? electricity는. 원래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전류는. 근데 전자, 일렉트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여요. 다시 electricity는 플러스에서 마이너로, 일렉트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일렉트론이 바깥으로 슝 나옵니다. 그래서 Pb2 플러스를 만나요. Pb2 플러스는 일렉트론이 몇 개가? 2개가 많다, 적다? Pb2 플러스는 일렉트론 2개가 부족한 상태니까 플러스죠. 원래 Pb는 프로톤 개수와 일렉트론 개수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애톰은 뉴트럴이니까 플러스 프로톤의 개수와 마이너스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Pb2 플러스라는 건 일렉트론 개수가 2개가
부족한 거죠. 여기서 일렉트론 2개를 얻었다면 PB2 플러스는 무엇으로 변할까요? PB로 변합니다. 자, PB2 플러스는 리퀴드였지만 PB는 메탈이죠. 그럼 얘는 뭐죠? 솔리드 아닌가요? 메탈 솔리드. 그래서 밑에 저렇게 덩어리로 보이나요?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PB2 플러스가 일렉트론 2개를 얻으면 PB로 바뀌는데 이 PB는 메탈이니까 메탈은 밑에 저기 밑에 보세요. 덩어리로 덩 하고 생긴다. 보여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메탈이었는데 온도 때문에 리퀴드로 존재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373도가 메탈을 녹일 만큼의 멜팅 템퍼리처면. 근데 메탈이 373도에 쉽게 녹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한 조금 더 온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PB 메탈 정도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반대쪽을 한번 볼게요. 반대쪽에서는 Br-가 왔어요. Br-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톤의 개수보다 일렉트론의 개수가 한 개 더 많은 상태죠. 그러니까 약간 요런 상태인 거예요. 일렉트론 한 개가 더 많은 상태. 근데 지금 플러스 캐소드한테 왔으니까 본인의 일렉트론을 슝 하고 잃어버립니다. 말 되나요? 그러면 Br이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요. 브로민은 Br로 다녀요? Br2로 다녀요? Br2로 다니죠. 그럼 이런 애가 지금 2개가 생기면 걔는 Br2 가스를 만듭니다. 브로민 가스는 무슨 색깔이죠? 브로민 가스는 브라운 가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노드에서는 브라운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다. 즉 우리의 프로덕트는 PB와 Br2로 PbBr2를 PB와 Br2로 분리를 해냈다. 무엇을 사용해서? electricity를 사용해서. 이게 뭐다? electrolysis. 식으로 쓰면 PbBr2가 PB와 Br2가 되었다. PbBr2는 리퀴드였고 PB는 리퀴드, Br2는 가스라고 하네요. 아까 전에 원우의 말이 맞네요. 뭐죠? PB가 메탈인데 373도씨가 메탈의 멜팅 포인트보다 아마 높았나 봐요. 그래서 리퀴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아이오닉 이쿠에이션을 좀 볼 거예요. PbBr2에서 PB의 아이오닉 형태 포뮬라는 PB2 플러스죠. Br은 Br 마이너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r이 2개 있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Br 마이너 앞에 2가 붙어야 된다. 반대쪽에 PB는 아이오닉 포뮬라가 있을 수 없죠. Br2도 아이오닉 포뮬라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이 아이오닉 포뮬라 형태로 쭉 쓰면 이게 아이오닉 이쿠에이션이다.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쪽 한쪽 나눠서 볼게요. 아까 보니까 PB2 플러스가 일렉트론 2개를 얻어서 PB가 되었었어요. 맞나요, 수민 양? 맞죠? 자, 그러면 PB2 플러스가 일렉트론 2개를 얻어서 PB가 됐는데 2 플러스가 제로가 되었으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2 플러스에서 제로? 늘어났죠. 2 플러스에서 제로. 줄어들었죠? 저 PB가 2 플러스였는데 PB가 지금 없잖아요, 차지가. 그럼 PB 제로가 됐죠. 저 2 플러스다, 제로다,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옥시데이션 넘버 또는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즉, PB2 플러스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2 플러스, 일렉트론 하나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마이너스 1, PB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제로, 지금 제로죠? 다시 PB2 플러스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2 플러스, 일렉트론 하나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마이너스 1, PB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제로. 그러면 PB 입장에서만 봤을 때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2 플러스에서 제로가 된 거죠? 고로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리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돼요? 네, 넘어가서 브로민, Br 마이너, 브로민 입장에서는 브로민의 Br 마이너 아이온, 브로마이드 아이온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Br2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0.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가 됐으니까 숫자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마이너 1에서 0니까 숫자가 커진 거죠. 하나 커졌죠. 이런 걸 우리가 옥시데이션이라고 불러요. 즉,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커지면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줄어들었으면 리덕션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 다음 이러한 이쿠에이션 있죠. PB2 플러스 더하기 2 일렉트론 화살표 PB 또는 2Br 마이너 화살표 Br2 플러스 2 일렉트론 요 이쿠에이션을 아이오닉 하프 이쿠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이그젬플 하나 더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인솔루블 아이오닉 컴파운드래요. 아까도 인솔루블이었죠? 네, 하나 더 봅시다. 바로 얘예요. 얘의 이름은 알루미늄 옥사이드입니다. 알루미늄 옥사이드 Al2O3 포뮬라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알루미늄은 그룹 3이기 때문에 옥시전 스테이트가 3 플러스 옥시전은 그룹 6니까 일렉트론 2개만 더 있으면 8이라서 2 마이너 그러면 옥시전 2 마이너 알루미늄 3 플러스니까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Al2O3가 되죠. Al2O3에서는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누구냐?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알고 있나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쿠킹 오일 이게 알루미늄 호일이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굉장히 가벼운데 좀 튼튼해서 이런 자전거 본체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쓸모가 많으니까 알루미늄을 원하는 곳들도 많겠죠.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이 알루미늄은 실제로 존재할 땐 이런 형태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존재해요.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별칭은 복사이트라고 불러요. 복사이트. 그럼 저 복사이트에서 알루미늄만 꺼내와야 되겠죠? 그래야 쓸모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불에 녹냐 물에 녹냐의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솔루빌리티 테이블을 확인해 보니 옥사이드는 인솔루블이더라. 근데 익셉션에 알루미늄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인솔루블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에 녹여요. 근데 무려 2072도. 아까 전에 PbBr2가 373도였던 거랑 비교해서 온도가 너무 높죠? 2072도. 너무 온도가 높아요. 다 아까도 말했지만 온도가 높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해서 굳이 알루미늄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알루미늄은 싸요, 비싸요? 비싸죠. 여러분 그러면 쿠킹 오일 하나에 막 3, 4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크라이올라이트라는 케미컬을 섞는 거예요. 같이 이름 5번만 불러봅시다. 시작. 크라이올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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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올라이트. 크라이올라이트를 사용을 하면요. 벅사이트 Al2O3가 2073도가 아니라 1000도씨에서 녹는데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세팅을 해봅시다. 알루미늄 옥사이드, 즉 복사이트에다가 크라이올라이트를 섞어서 1000도씨 정도쯤으로 만들어주면 얘가 녹겠죠? 그쵸? 자, 우리가 사용할 일렉트로드는 누구요? 그라파이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얻고 싶은 애는 좀 특별한 애죠. 알루미늄을 많이 얻고 싶죠? 그래서요, 우리가 플러스 에노드를 무려 3개를 사용을 했어요. 에노드를 무려 3개나 사용을 했어요. 선생님, 그럼 캐토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알루미늄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일렉트로드가 훨씬 더 부피를 많이 차지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케이스를 전부 다 캐토드로 만들었어요. 훌륭하지 않나요? 케이스가 전부 다 캐토드예요. 자, 이 상태에다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Al2O3가 어떻게 리퀴드 상태로 변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옥사이드들이 저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3 플러스 캐다이온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먼저 알루미늄부터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3 플러스는 본인이 플러스 차지니까 캐토드, 즉 마이너스 차지인 일렉트로드 껍데기에 갖다가 붙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알루미늄 3 플러스는 플러스죠, 차지가. 그럼 일렉트론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일렉트론이 프로톤 개수보다 부족한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캐토드에 가서 일렉트론을 얻어와요. 몇 개요? 3개요. 왜? 본인이 3 플러스니까. 얻어오면 알루미늄 3 플러스는 알루미늄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 알루미늄은 메탈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 온도가 1000도씨나 해서 너무 높으니까 리퀴드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약간 물컹물컹한 상태로. 자, 근데 우리 알루미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꺼내야 돼요, 안 꺼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알루미늄 밑에 가라앉아 있을 거니까 알루미늄은 일렉트로라이트보다 밑에 쪽에 가라앉아 있을 거니까 밑에에다 수도꼭지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꼭지를 열면 알루미늄이 울컹울컹하고 나오겠죠? 네,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옥시즌은요? 옥사이드들은 저쪽
그라파이트 그라파이트 에노드에 갖다가 붙습니다. 그러면 옥사이드는 일렉트론을 2개 더 갖고 있는 거니까 이 2개 일렉트론을 오히려 이번에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옥시즌은 O로 존재해요? O2로 존재해요? O2로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서 옥시즌이 만들어질 텐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프로덕트는 O2여야 하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옥시즌 가스여야 하지 않나요? 네. 그쵸? 근데 실제로 프로덕트는 옥시즌 가스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1000도씨죠? 네. 거기다가 우리 저 그라파이트 막대기 일렉트로드 저거 카본이죠? 네. 카본하고 옥시즌 1000도씨니까 리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프로덕트로 나오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근데 물론 내가 분리해냈다고 쓸 때에는 편의상 지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밸런싱이 안 돼 있어서 밸런싱을 좀 해주고요. 스테이티드 심볼이 없으니까 스테이티드 심볼을 좀 써줄게요. 알루미늄이 메탈인데도 솔리드가 아니라 리퀴드인 이유는 지금 이 리액션이 룸 템퍼처가 아니라 1000도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리퀴드라고 써줬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이오닉 형태를 쭉 써주고요. 이해되나요? 자, Al3 플러스 앞에 왜 4죠? Al2O3죠. Al2O3면 Al이 2개인데 지금 Al2O3가 2개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Al은 총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4개죠. 옥시즌은 Al2O3 하나당 옥시즌 3개가 필요한데 Al2O3가 지금 2개니까 옥시즌 6개가 필요해서 6O2-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걸로 아이오닉 이퀘이션을 쓰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닉 하프 이퀘이션을 쓰면 이런 형태가 되죠. 알루미늄 3+였는데 알루미늄 0로 옥시데이션 넘버가 변했죠. 리덕션이고요. O2-였는데 O가 옥시데이션 넘버가 0로 변했으니까 옥시데이션입니다. 됐나요? 이번에는 솔루블 아이오닉 컴파운드 이그젬플을 볼게요. 예를 들면 H2SO4. H2SO4면 설퓨릭 애시드예요. 이거 하이드로젠 설페이트라고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설퓨릭 애시드예요. 설퓨릭 애시드. 자, 솔루빌리티 테이블을 보니까 설페이트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익셉션에 하이드로젠 아이온 없어요. 그럼 얘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물에 녹아요. 그러면 에이쿼스로 만들 거죠? 네. 근데 항상 이 솔루블 아이오닉은 물에다가 녹이면 되니까 훨씬 더 돈도 덜 들고 좋잖아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물에 녹이는 거기 때문에 케미컬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제 뭐가 생겼죠? H2O가 생겼어요. 그래서 H 플러스랑 OH-가 일렉트롤리시스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H2SO4니까 아이오닉 이퀘이션으로 바꾸면 H 플러스 SO4 2- 이렇게 되겠죠? H2SO4 캣아이온하고 N아이온을 비교해 봅시다. 캣아이온은 H 플러스, 언아이온은 SO4 2-예요. 맞나요?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얘가 뭐니까? A코어스니까 뭐도 있다? H 플러스 OH-도 있다. 그럼 저 두 개의 캣아이온 중에 과연 누가 캣도 들어갈까요? 또 언아이온이 2개 있어요. SO4 2-, OH-. 저 두 개의 언아이온 중에 누가 에노드로 갈까요? 자, 먼저 N아이온부터 볼게요. 만약에 H2SO4가 concentrated H2SO4였다. 그러면 워터가 더 많은 거예요? H2SO4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concentrated 솔루션이었으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N아이온에서 누가 갈까요? 에노드로? SO4 2-가 갈 거예요. 만약에 이 솔루션이 다일류트였다면 물이 더 많은 거니까 OH-가 에노드로 가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반면에 캣아이온은 지금 H 밖에 없으니까 사실 누구라고 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일루티드 H2SO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 안에 H 플러스 SO4 2-, H 플러스 OH-. 맞나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캐토드, 에노드를 설치를 하면 먼저 캐토드에 누가 갖다 붙어요? 캣아이온인 H 플러스가 갖다가 붙겠죠. 그러면 H 플러스는 일렉트론을 얻어서 H가 될 텐데 H는 항상 H2로 다니니까 어떻게? 하이드로젠 가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쵸? 하이드로젠 가스 테스트하는 방법 아나요? 어떻게 테스트하죠? 라이티드 스플린트를 갖다 내면 pop 사운드가 난다.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죠? 그 다음 아이오닉 하프 이퀘이션을 쓰자면 H 플러스가 일렉트론을 얻어서 H2가 되는데 밸런싱을 하니까 2H 플러스 플러스 2 일렉트론 하이드로젠 가스다. 이해되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하이드로젠 가스 테스트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하이드로젠 가스를 테스트 튜브를 뒤집어가지고 콜렉트를 해서 라이트드 스플린트를 갖다 대면 팝 사운드. 그럼 얘는 뭐다? 하이드로젠 가스가 맞다. 자, 이번에는 에노드로 갑시다. 자, 에노드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다일류티드면 OH-가 갖다가 붙는다. 그리고 걔가 일렉트론을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죠. 그러면 O2가 만들어진다. 풀 이퀘이션은 이렇게 생겼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OH-가 에노드에 가면 4 일렉트론 H2O, O2 이렇게 나온다.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옥시전인지 아닌지 어떻게 테스트해요? 이번에는 그로잉 스플린트를 갖다 대요. 자, 라이테드 스플린트는 파이어, 불이 있는 거고요. 그로잉 스플린트는 타고는 있는데 파이어가 없는 상태. 즉, 여러분 향 알아요? 저기 절이나 이런 데 가면 향 있잖아요. 그런 게 그로잉 스플린트예요. 불이 나 있지 않은 거. 캔들은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라이테드 스플린트입니다. 그로잉 스플린트가 옥시전을 만나면 뭐가 어떻게 되죠? relight, 다시 불이 붙죠? 요게 옥신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설퓨릭 애시드를 일렉트롤리시스 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해서 요런 모양을 가져요.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밑에 에노드랑 캐토드가 각각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채워져 있는 하늘 색깔 비슷한 저 파란 색깔 비슷한 초록 색깔 비슷한 저 리퀴드가 H2SO4에다가 워터겠죠? 그 다음 옥시전하고 하이드로젠 콜렉트 되는 거 위에 보이죠? 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Application of Electrolysis. 우리 Electrolysis 방금 이그젬플 3개 봤어요. PbBr2, Al2O3, 그리고 H2SO4. 이번에는 일렉트롤리시스를 실생활에 접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첫 번째 접목하는 방법은요. NaCl을 사용하는 겁니다. NaCl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 솔트예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소금이죠. NaCl의 NA는 그룹 1에 속하기 때문에 익셉션에 상관없이 무조건 녹습니다. 무조건 솔루블이에요. 우리가 이 NaCl aqueous를 brine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brine이라고 불러요. brine은 sea water를 의미를 합니다. 바닷물이요. 여러분 바닷물 갖고 돈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바닷물 갖고 돈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지금부터. 자, 바닷물 NaCl을 먼저 캐다이온 어나이온을 써봅니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근데 이게 aqueous 상태로 만들 거니까 워터가 있으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 캐다이온은 저 둘 중에 누가 캐토드로 갈까요? 자, 이번엔 똑같지가 않죠. 똑같지 않죠. N이온은 concentrated면 Cl 마이너, dilute면 OH 마이너가 에노드로 갈 거예요. 캐토드는 좀 달라요. 자, 여러분 집중. 어떤 메탈이 reactive하다라고 하면 자, 다시 어떤 메탈이 꼭 메탈이 아니더라도 엘리먼트가 reactive하다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잘 반응한다. reaction을 잘한다는 뜻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엘리먼트가 reactive하다는 건 아이온 형태를 선호한다 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면 NA가 reactive 하다는 건 내가 NA면 난 NA로 있기 싫어, 난 NA 플러스가 좋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수민이가 MG예요. 근데 아니다, 뭐라고 할까, 누구랑 누구 할까, 자 K예요. K 포타슘. 본인도 K 플러스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그럼 K랑 NA랑 비교할 때 누가 더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누가 더 강할까? 이게 리액티비티예요. K가 더 강해요. K가 가장 리액티브하죠? 자, 그러면 캐토드로 가면 캐다이온은 엘리먼트로 돌아가죠. 우리 여태까지 계속 봤죠? 캐다이온이 캐토드로 가면 엘리먼트 형태로 돌아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계속 PB2 플러스가 PB가 됐고 AL3 플러스가 AL이 됐고 H 플러스가 H2가 됐어요. 그러면은 캐토드에 가면은 뭐가 돼요? 엘리먼트가 돼요. Na 플러스랑 H 플러스 둘 중에 더 리액티브한 입장에서는 엘리먼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캐토드엔 누가 갖다가 붙을까요? 하이드로젠. less reactive한 애가 갖다가 붙게 되겠습니다. 저 둘 중에 누가 더 less reactive한지를 보려면 reactivity 시리즈를 알아야겠죠. 지금 K가 가장 reactive 하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reactivity가 줄어드는 거니까 NA보다 하이드로젠이 더 reactive 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고로 캐토드에는 누가 간다? 하이드로젠이 간다. 이해가 되나요? 돼요? 네. 네. 어나이온 같은 경우에는 concentration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럼 우리 example concentrated NaCl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여기 지금 우리 NA랑 CL이랑 H 플러스 OH 마이너가 있어요. 요런 시스템을 우리가 클로로 알칼리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이 조금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큰 맥락은 변화가 없습니다. 플러스 차지라고 써있는 애가 누구고요? 에노드고요. 마이너스 차지라고 써져 있는 애가 캣아이온을 어트랙트하는 캐토드고요. 자, 봅시다. 여기 멤브레인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에. 그리고 얘가 누구죠? 에노드. 얘가 누구죠? 캐토드. 에노드와 캐소드입니다. 저 파란 색깔로 색칠한 저 리퀴드는 뭐죠? 쟤는 일렉트로라이트죠? 그쵸? 예.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일렉트로드를 선택을 할 건데 우리 여태까지는 일렉트로드를 그라파이트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일렉트로드를 누구로 사용하죠? 티타늄을 사용할 거예요. 타이타늄, 티타늄. 반대쪽 일렉트로라이트는 스틸을 사용할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NaCl aqueous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Cl-, Na+, OH-, H+가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이 마이너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멤브레인을 건너가는 애들은 누구죠? Na+와 H+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는 에노드에 갖다가 붙을 거는 Cl-예요? OH-예요? 둘 중에 누가 갖다가 붙을까요? concentrated니까 Cl-가 갖다 붙겠죠? 그런 다음에 저기 캐토드는요. 누가 갖다 붙을까요? less reactive한 하이드로젠.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갖다가 이렇게 붙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H+가 일렉트론을 만나서 H가 되는데 H는 항상 H2로 존재하고 싶어 하니까 밸런싱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 저기서 뭐가 나온다? 하이드로젠 가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oncentrated면 Cl-가 갖다가 붙어서 일렉트론을 잃어버리고 Cl2가 된다. 그럼 Cl2 클로린 가스는 초록색 가스예요. 초록색 가스가 바깥으로 evolve가 된다. 다시 클로린은 초록색깔 가스다. 즉 초록색깔 가스가 나오면 리액션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클로린 가스 테스트하는 방법. 클로린 가스에다가 리트머스 페이퍼를 갖다 대면 색깔이 없어져요. 리트머스 페이퍼가 블리치드 됩니다. 색깔이 없어져요.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캐토드와 에노드에 갖다 붙지 못하고 남아있는 애들 누구랑 누구죠? Na+와 OH-. 짝꿍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Na+와 OH-. 자, 이 둘이 어떻게 하나요? 결합을 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NaOH는 알칼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레드 리트머스 페이퍼를 담그면 리트머스 페이퍼가 파란 색깔로 변하겠죠? 자, 우리 이거 보세요. 바닷물 갖고 실험한 거죠. 지금 NaCl, 브라인 갖고 실험한 거죠. 보세요, 여러분. 바닷물이었는데 프로덕트가 몇 개? 3개. 3개를 팔 수 있어요. 나는 바닷물만 있었을 뿐인데, 바닷물하고 전기만 있었을 뿐인데, 프로덕트가 3개나 생겼어요.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3개나 생겼어요. 난 이제 부자예요. 하이드로젠도 팔 수 있고요. 클로린도 팔 수 있고요. NaOH도 팔 수 있어요. 괜찮죠? 네. 여러분, 바닷물 갖고 돈 버는 방법입니다. 갖다가 어디다가 쓰는데요? 여러분, H2는요 나일론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하이드로젠 퓨얼로도 쓰이는 애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퍼럭사이드가 뭔지 알아요? 과산화수 소수, 우리 귀 뚫었을 때 이렇게 소독하는. 그리고 클로린은요, 클로린은 PVC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PVC 알아요, 여러분? PVC 파이프, 그 플라스틱 같은 그 회색깔 파이프, 그것도 만드는데 클로린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락스 알죠? 블리치? 그것도 클로린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약 만들 때도 클로린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제약회사에다 팔 수 있겠죠. NaOH 어디다 쓸 수 있죠? 소프 만들 때 NaOH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약 같은 거 만들 때도 NaOH 필요하거든요. 그럼 바닷물 하나 갖다가 이거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된다. 자, 일렉트롤리시스의 유즈 두 번째. 일렉트롤리시스 유즈 두 번째. 일렉트로플레이팅하고 리파이닝이 있습니다. 일렉트로플레이팅은 도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클레이 그 오븐에다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클레이로 여러분이 집에서 점토로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쁜 반지를 만들었어요. 점토로 굳혀서 클레이로 반지 팔면 뭐 얼마나 팔 수 있겠어요? 얼마에 팔래요? 한 1ringgit? 그쵸? 얼마 안 되겠죠? 얼마나 주고 팔 수 있겠어요? 1달러? 근데 이제 그 반지를요, 캐토드에다 갖다 붙이고요, 에노드에다가는 실버 막대기를 갖다가 놓고요, 일렉트로라이트로 에이지 나이트레이트를 씁니다. 실버 나이트레이트를. 그럼 보세요. 지금 일렉트로라이트에 실버 캐다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일렉트로라이트는 솔루션. 저 안에 실버 캐다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지 플러스. 에이지 플러스 어디다 갖다 붙여? 캐토드에 갖다 붙어요, 안 붙어요? 캐토드에 갖다가 붙겠죠. 그럼 내 클레이로 만든 왕관은 이제 뭐가 돼요? 은으로 만든 왕관이 돼요, 안 돼요? 은으로 만든 왕관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는. 그럼 이제 얼마에 팔 수 있어요? 한 20달러? 30달러? 팔 수 있겠죠. 은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상만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내가 골드 플레이팅이면 막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게 바로 일렉트로 플레이팅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에노드를 봅시다. 에노드가 지금 실버 메탈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실버들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솔루션, 즉 일렉트로라이트의 실버가 캐토드로 도망갔으니까 솔루션 안에 있는 실버 개수가 부족해져요, 안 부족해져요? 그러면 쟤네는 녹아져서 바깥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녹아져서 바깥으로 나와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은 점점 에노드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에? 에노드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에이지가 갖다 붙어서 도금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죠. 자, 근데 에노드에 있는 실버는 말 그대로 그냥 메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에이지 플러스가 엄청 많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디로컬라이즈 일렉트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거기에다 지금 NaO3- 왔어요. 그럼 NaO3- 때문에 일렉트론이 또 왔잖아요. 그럼 그 엑스트라 일렉트론은 또 어디로 가요? 저쪽 캐토드로 가요, 안 가요? 그럼 저기는 마이너스 차지니까 또 남아있는 Ag 플러스가 저쪽으로 가서 붙어요, 안 붙어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붙겠죠. 그런 식으로 캐토드는 점점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쵸? 이해 가나요? 이렇게 4개 오면 또 4개 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또 붙을 거고. 그러면은 에노드는 점점 사이즈가 쪼그라듭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럼 도금을 더하고 싶으면 실버를 리플레이스를 해줘야겠죠? 네, 이게 두 번째 일렉트롤리시스의 사용법. 세 번째 사용법, 리파이닝. 리파이닝은 우리 아까 전에 봤다요? 어디에요? 우리 일렉트롤리시스 example 2에서 Al2O3 봤죠? 벅사이트에서 알루미늄만 꺼내오는 거. 요런 게 리파이닝이에요. 뭐냐 하면 광석이 있는데, 광석은 뭐죠? 우리가 원하는 메탈을 품고 있는 컴파운드예요. 오케이? 이게 오어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어 2개 있어요. 헤마타이트, 아이언 오어, 그리고 복사이트, 알루미늄 오어. 이름 알아야 돼요. 헤마타이트, 아이언 오어, 복사이트, 알루미늄 오어. 리파이닝, 정제하는 기술을 통해서 임퓨리티를 리무브 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캐토드는 점점 늘어나고 에노드는 점점 쪼그라들었죠? 캐토드에다가 퓨어 메탈을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에노드에다가 그 광석을 갖다 놔요. 일렉트롤리시스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갖다 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기에 있는 Al3O2- 있는데 거기서 옥시즌 절로 가서 저기는 마이너 차지가 되고 얘는 이렇게 녹아져서 나와서 절로 가서 붙고.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저쪽으로 도망가서 알루미늄 돼요, 안 돼요? 그럼 캐토드는 사이즈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리고 저 광석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옥시즌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이렇게 하면 정제해서 알루미늄만 딱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여기까지가 일렉트롤리시스였습니다.